나도 내 자신한테 실망했던 게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무서워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쪽팔린 거야 그냥. 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아 옛날에 백모열 어디 갔냐, 그때 겁없이 하던 나 어디 갔냐고. 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이제 오늘도 모구백과 시리즈로 찾아왔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하냐면, 왜 굳이 미용실이어야 됐을까? 제가 미용실을 차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영상을 또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목이 좀 이상한데 그 점 조금 참고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김해 내해동에서 이제 모에살롱이라는 미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벌써 5년차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꼬마 자영업자죠. 아직도 작고 귀여운 자영업자인데, 아마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제가 23살 땐가 그랬어. 23살 땐가 그랬는데, 이제 군대 전역을 22살에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해서 23살?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23 한 9월쯤이었는데 22 4월에 시작해서 23 9월 아니면 24 9월이야. 근데 이건 저도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좀 간당간당해요 요즘. 일을 이렇게 하고 디자이너를 거의 이제 되게 뿅아리 디자이너였던 거지 어찌 보면. 남자 손님 조금씩 받고 이제 여자 손님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던.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조금 오래 만나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랑도 조금 이제 추억으로 남기게 된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진짜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몸이 완전 작살이 나서 거의 완치 판정 받는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겹쳤었지. 이제 나랑 정말 오래 만나던 친구랑도 추억으로 이제 새기고, 그리고 또 내 몸이 진짜 위험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도 했었고, 수술도 좀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한 2-3번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치료를 받아야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일을 그만뒀는데, 일을 그만두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당시에는 또. 아니 내가 뭐 해봤다고 벌써부터 이러면 나는 뭘 해보고 가는 거냐. 나 진짜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그냥 탈탈 털어서 뭐 세상 별거 있나, 차리자. 머리 자를 줄 알잖아. 잘못해도 자를 줄 알면 되지. 그래서 그냥 치료받는 그 도중에 중간중간 계속 나오면서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가게를 막 보러 돌아다녔지. 근데 이제 딱 대학로 앞에, 김해 이제 인제대학교 쪽 앞에 딱 저렴하고 권리금도 거의 없는, 진짜 내 몸만 가서 영업할 수 있는 미용실이 되게 저렴하게 나왔었어. 그 당시에 아마 보증금이 1000에 70만 원인가? 그리고 권리금도 그냥 뭐 에어컨 값 정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탁 꽂힌 거죠. 그래서 딱 꽂혀가지고 하자. 안 되면 뭐 어떻냐?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일어서면 돼. 난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모에살롱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인 샵을 어찌 보면 운영을 하게 되었던 건데, 근데 이제 1인 샵을 운영하면서 제가 정말 아끼던, 이제 어찌 보면 제 제자라 하기는 뭐한데, 제가 정말 아끼던 동생이 제 밑에서 오래 일해주면서 어찌 보면 스텝 생활하고 디자이너 달 때까지 제가 막 알려주고 밀어주면서 잘 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제 초반의 상황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가 옆에서 계속 복도다 주고 같이 어찌 보면 진짜 꼬마 사장 아니야. 약간 옆에서 좀 쓴소리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덕분에 내가 그 당시에 그 시기를 조금
오픈하고 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거의 마이너스였지 돈을 벌질 못했어요. 그냥 다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대학로 앞이니까 일단 싸게 하자. 일단 싸게 하자 해서 손님은 점점 늘어나는데 남는 건 점점 없어지는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 친구 덕분에 조금 더 제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도 요즘엔 연락을 안 한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언제 봐도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 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용실을 차릴 때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자본이죠. 자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뭐 경력이 있고 마케팅을 잘한다 한들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없으면 창업이란 건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업종도 비슷하겠지만.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업종은 아니라 생각해요. 본인의 그 욕심에 따라 다른 업종이라 생각하거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진짜 작은 자본으로도 혼자서 일단 꾸려나갈 수 있는 자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기술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자영업이기도 한데 1인샵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인테리어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처럼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아쉽더라도 좀 원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물을 조금 잘 찾아서 이제 양도양수를 받고 조금 뭐 내 입맛대로 살짝씩 바꿔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본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좀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뷰티 쪽 계열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여러 명이 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고 여러 명이 일하는 것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업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뷰티 업종은 어찌 보면 몸을 좀 갈아 넣어야 되는 업종이긴 한데 정말 하기 나름이더라. 이게 정말 하는 만큼 버는 업종이고 노는 만큼 돈을 못 버는 업종이고 결국에는 등가 교환이라 하잖아요. 내 몸과 이 돈과 조금 바꿔야 되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정말 의지만 있고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벌이는 가능한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인 샵으로 시작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1인 샵으로 시작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영업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나도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13평 정도? 그 정도의 미용실에서 이제 원래 그리고 이제 내 밑에 있던 그 고마운 동생, 그리고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셨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실장님까지. 그러니까 그 조만한 평수에서 4명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리를 잡고 끝물이 되어 갈 때쯤에. 그러니까 나도 그 조만한 미용실에 의자를 어떻게든 낑고 놓고 어떻게든 사람을 더 채워놓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욕심이었다 그런 생각은 있어. 솔직히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조만한 평수에 그만치 경대를 넣어놓고 그만치 선생님들을 뽑았지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 보면 젊을 때 겁이 없었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였고, 보통 상가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2년을 안 채우고 나갔거든요. 확장을 하면서 딱 4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갑자기 내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뭐 지인이든 아니면 뭐 내 개인적인 인스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든 약간 내가 이제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나만의 좀 시그니처 디자인도 만들고 약간 조금씩 이제 영향력을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좀 배우고 싶어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든지, 그때 약간 좀 눈이 좀 확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내가 미쳐가지고 눈이 팍 돌아가니까 확장할까? 돈이 막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때 내가 몸이 아팠다 했잖아요. 제가 몸이 아픈 걸로만 이 병원비 이것 때문으로도 내가 진짜 이 병원비로 막말로 진짜 김해에서 구형 아파트 하나는 살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이때까지 벌었던 돈이라든지 모아놨던 돈들을 거의 다 박살을 냈던 상황이었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리를 거기서 잡아가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막 엄청 여유 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확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바로 그냥 상가를 막 보러 돌아다녔어요. 막 그 인터넷 들어가서 막 뒤져보고. 근데 또 딱 내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딱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자리죠. 지금의 모해살론 김해 외동점인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딱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원래 미용실 자리였거든요. 근데 빨리 내놨었어. 엄청 인테리어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 상황을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상가는 진짜 돈을 얼마 안 들이고 그냥 뭐 전기라든지 내가 필요한 그 부분들만 수정을 하면 당장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팍 꽂혀서 당일에 바로 계약했고요. 바로 계약하고 계약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그때가 좀 그립긴 하거든. 그러니까 확장을 하게 된 계기는 결론은 그거야. 욕심이 났고, 그리고 내 밑에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이게 점점 더 크기를 키우고 싶더라고.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좀 있는 편인데, 저는 돈도 돈인데 야망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물욕은 그렇게 크진 않아.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 재미가 없어. 저는 거기서는 도파민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야망,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성취감에서 난 도파민이 팡팡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할 때에도 어찌 보면 되게 무모했었죠. 왜냐면은 2년 채우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거적으로도 되게 여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솔직히 거의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일 정도인 상태에서 또 옮긴 거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그립긴 해요. 어찌 보면 이제 뭐 3, 4년 전의 나이기도 하고 처음 차릴 때는 5년 전의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립냐면 겁이 없었거든. 겁도 없고, 진짜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두렵지 않았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된다는 생각도 아니었지만 안 된다는 생각을 일절하지 않았어. 안 되면 뭐 어때? 팔다리 멀쩡하잖아. 망하면은 공장 가서 돈 벌어서 다시 시작하자. 진짜 이 마인드였던 것 같아. 지금의 내가, 저도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와, 저 새끼 저거 되게 무모한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저도 이제 점점 매장의 규모를 늘려가고 사업적으로도 조금 다른 걸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나는 한 번도 겁먹었던 적이 없었거든. 무섭지 않았어 진짜. 근데 이제 제 밑에 저를 믿고 같이 가주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미래를 조금 생각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두렵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하나 더 하고자 할 때 원래 생각이란 걸 크게 안 하는 편인데 엄청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변한 걸 수도 있지만 전략적이기만 한 거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 생각해요. 저는 나도 내 자신한테 실망했던 게,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무서워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쪽팔린 거야 그냥. 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아, 옛날에 백모율 어디 갔냐, 그때 겁 없이 하던 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 하고, 또 시즌을 원래 늦게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빨리 들어갔던 계기가 바꾸고 싶었거든. 진짜로 나 자신을. 그러기에는 내가 독한 마음을 먹으려면, 아, 내가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몸도 힘들지만 그래도 정신력적으로는,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더 그게 의지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시즌에 들어가는 것. 저도 좀 남한테는 저는 엄청 간대합니다. 어차피 남은 저랑 제 인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가혹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내가 일단 잘하고 잘 살아야 우리 밑에 선생님들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내가 더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좀 저한테 가스라이팅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안 될 것도 알고,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저도 뭘 하고자 할 때 제가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알고. 근데 안 했잖아. 해봐야지 끝까지. 남자라면 끝은 봐야 돼.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되든 간에 일단 해봐야 돼.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내가 그냥 잘리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리는 거는 포기가 아니잖아. 그냥 안 된 거거든, 그거는. 저는 이건 다르다 생각합니다. 내 의지로 포기하는 거와 남의 타의로 내가 잘려나가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지력 끝까지 해야 돼. 시작했잖아. 끝은 봐야지.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어릴 때 마인드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막 뭐 하고자 하면은 막 저 괜찮을까? 저 자리 좀 빡셀 것 같은데. 월세가 좀 부담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요즘에 또 마인드를 다시 바꿨거든요. 제가 시즌도 이제 끝났지만 또 하반기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기도 한데 이제 또 생각이 바뀌었어. 또 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는 슬슬 아저씨 나이 다 돼가는데 어찌 보면은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될 나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30대가 되어서도 청춘은 청춘이잖아. 뭐 안 되면 뭐 어때? 그렇잖아요. 안 되면 뭐라도 하면 되지. 전 항상 제가 재능이 없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갖고 있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제가 저를 알아요. 자기 객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유일하게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재능이 딱 하나 있어. 체력. 이 체력이 뭐 운동적인 체력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체력이 저는 남들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 하나로 나도 어찌 보면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체력을 유지하고자 식단도 꾸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술도 좀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하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처럼 겁없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왜냐? 그게 나의 본연의 모습이잖아. 무서워서 쫄지 말고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안 되면 뭐 어때? 뭐라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 뭐. 일단은 뭐 확장을 하게 된 얘기를 하다가 좀 딴 길로 많이 샜는데, 일단 확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용기죠. 일단 겁이 없어야 되고 용기와 자본? 딱 요 정도? 요게 많으면 조금 용기가 낮아도 돼. 근데 요게 없으면 용기로만 불태워야 돼. 그거 말고는 도전할 수 있는 이 연료라고 하죠. 이 활활 타오르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의지로 활활 불태운 거죠. 다행히도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하루하루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더 이뤄나갈 수 있는 거는 고객님들께서 저를 좀 잘 찾아주셔서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되게 프리하고 좀 뭐 자기들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 뭐 내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위기를 좀 최대한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편이고, 일 외적으로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요소 등등 그런 것도 막 억압한다기보다는 불편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해요. 그냥 제가 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나는 미용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엄청 막 고생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길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보다는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도 나처럼 좀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많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 가게를 차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이름을 달고 나간다든지 그런 방향을 제가 이렇게 해온 것보단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거쳐가셨지만 이제 자기 가게를 차려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일단 저는 나가실 때 트러블은 없었어요. 저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나가신다 할 때 솔직히 좀 붙잡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저는 원래 가는 사람 붙잡진 않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도 않지만 이때까지 거쳐가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해주고 있는 우리 관리자랑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다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과연 우리 모해살롱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직원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돈은 내가 버는 것도 있겠지.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은 못 벌죠.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벌어다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고 나도 그래서 그만큼 합당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번다고 착각하고 막 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시고 어찌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도 일하겠지만 우리 매장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게 곧 나를 위해 일해주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하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더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어찌 보면 저도 아직까지는 뭐 나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그래도 저는 아직 제가 철은 안 들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서툴러서 초반에는 챙겨주는 법을 잘 몰라서 거쳐가셨던 선생님들이 조금 서운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알아주면 땡큐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포부 원래는 저는 솔직히 성격이 제 목표나 야망에 대해서 남들한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이뤄내고 말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안 하게 돼. 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저도 인스타나 뭐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할 때 되게 필터링 없이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멘트를 칠 때나 아니 내가 좀 나도 좀 공격적인 멘트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편집을 내가 다 하니까 다 알지 당연히. 자극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약간 나를 향한 가스라이팅을 계속 이제 올리는 이유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 3년 5년 전의 백모열처럼 겁 없이 뭘 할 때 빠꾸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더 저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의 포부는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물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야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게 생겼고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에는 끝을 봐야 돼요. 가져와야 돼. 가져야 되고 해야만 되는 성격이 되어버려서 이제 앞으로의 포부는 일단 현재 모해살롱을 최대한 잘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딩에서도 제 인지도를 조금 더 쌓고 싶고 일단 미용계를 먼저 최대한 조금 더 범위를 차차차차 늘려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모해살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이 모해살롱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아니라 이 모해살롱이라는 브랜드를 더 크게 키우는 게 일단 목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바뀐다 한들 모해살롱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해살롱을 봐도 나고 나를 봐도 모해살롱을 떠올릴 만큼의 그 정도의 인지도를 만드는 게 일단 꿈이고요. 현재로서는 최종 야망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풀었듯이 멀리 있는 목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멀리 있는 목표는 정해놨지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갖고자 하는 이 야망에 제가 꿈꾸는
이 일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레 한번 해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주저리 말이 많았던 인간 백모열의 모구백과 시리즈였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요즘에 좀 일이 좀 바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타협을 한 게 브이로그를 찍는 날짜를 따로 개인적으로 조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병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모구백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조용히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약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컨셉이 크게 잡혀있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컨셉이 없는 게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모구백과 이제 뭐 운동 영상, 이제 시즌에 들어가면 또 이제 시즌 영상 등등 다양하게 제작을 해볼 예정인데, 오늘도 어찌 보면 별거 없던 인간 백모열의 모구백과 시리즈였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퇴근하고 하루 마무리가 벌써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이러고도 편집하고 자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행복해지는 약간 그런 게 좀 머리에 생겨서, 어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상황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반복을 많이 하는데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